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난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효력 유지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 보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영상은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에 발언이었어요. 그런데도 들으니까 상당히 좀 센 것 같아요. 자, 법사위 회의 어떻게 진행됐을까 지레짐작이 가는데 어땠을까요? 네, 민주당 이 수사 권한을 확대한 권수 원복, 이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하. 여기에 한동훈 장관 사과해야 할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은 탄핵 사유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나 내로남불이라는 논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야, 민 기자. 영상만 봐도 이 긴장감이 팽팽해요. 이 법사위 공방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공방이 바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사이의 공방이잖아요. 좀 영상은 없었는데 오늘 공방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 이렇게 계속 말 대답을 하는 한동훈 장관을 저격하면서 장관과 의원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박범계 의원 본인도 이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을 왜 언급하지 않냐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한 장관 선거법은 왜 수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또다시 응수를 했습니다. 이 박 의원이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건 여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어허. 한동훈 장관 또다시 저는 왜 질문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비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오갔군요. 자, 허지원 변호사. 헌재 판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한 발언이 막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가요? 어떤가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원내 지도부에서 탄핵을 논의한 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탄핵이 아니고 이제 사퇴 얘기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다른 인사들의 얘기도 비슷한데요. 김남국 의원이 탄핵으로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현재 결정으로 탄핵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위법한 시행령 다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도 어제 이 탄핵으로 가려고 하면 강력한 어퍼컷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탄핵이 강력한 카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탄핵이라는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을 때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법령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정무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민주당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허지원 변호사의 설명 저희가 한 장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한동훈 탄핵론 또 꿈틀합니다. 정청래 의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 퇴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남국 의원 헌재 결정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이건 민주당의 뻔뻔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 지시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은 내팽개치고 새치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 아세아는 민우국 카르텔입니다. 이종우 시장님, 한동훈 장관은 이 탄핵 발언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당당하게 응하겠다. 어떻게 응하겠다는 거겠죠? 뭐 탄핵을 만약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안에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아하. 탄핵 소추조차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상민 장관과는 다르게 이상민 장관 때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안에서도 지금 보셨지만 탄핵을 하면 도리어 역풍이 분다. 탄핵의 거리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주저하거나 의문을 던지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어떤 정치적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탄핵으로 직접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판단이 또 개입돼서 그래 할 테면 해보자라고 나서지만 충분히 그럴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정 속에서 나온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 한동훈 장관의 생각, 가정 맞받아서 민주당 이 카드 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단 뭐 공식적으로 탄핵을 직접 언급할 거는 황운하 의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론도 아니고요. 방금 뭐 이종우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탄핵까지 가기에는 법률과 헌법을 위배한 게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니까 좀 이제 법리적으로도 사실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탄핵 주장이 나왔지만 저는 탄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능은 탄핵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듯이 뭘 위반하고 한 게 아니기 예, 때문에. 무능한 거지. 저는 그 이제 한일 정상회담 무능이라고 봤기 때문에 무능은 탄핵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만을 탄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오만한데 오만을 탄핵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보는 시각은 이거예요. 차라리 한동훈 장관을 계속 내비두자, 차라리 이렇게. 오. 예,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반듯한 어떤 겸손한 어떤 엘리트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은 이미지가 완전히 많이 달라졌으니까 굉장히 오만하다.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따박따박 다 대답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저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차라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앞단에 있어서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인권 보고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 이제 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2차례 청구, 이런 것들이 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건데 이게 대표적인 언론 탄압, 인권 탄압 뭐 이런 걸로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냅두는 게 낫다. 사실 물밑기로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탄핵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두 분의 결론을 종합을 해보면 탄핵 카드는 쓰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지수 기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여권에서 총선 차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얘기 계속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저조한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 한동훈 장관 차출이 필요하다, 이런 시선인데요. 이 박수영 의원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한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탄핵을 다시 소추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국민적인 이제 히어로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을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이종우 시장님. 네. 자, 이런 차출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 되게 많아요. 저하고 이거는 무관한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선을 긋는데 지금 우리가 들었던 박수영 의원, 오늘 김기현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이거 좀 힘 실리지 않을까요? 아직 모르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연구원장 입에서 이번에 지금 시작하는 여의도 연구원장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지금 당이
절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절박하느냐?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 지지율이.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금 당 지지율이 다시 역전당해서 민주당보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선이 계속 되다 가는 총선을 앞두고 D-1년 4월 달에 반전이 없으면은 그대로 추락하고 만다. 이런 절박감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짜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 당연히 충격적인 외부의 어떤 그런 매기 효과라든지 혹은 보다 더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박수영 연구원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카드가 제일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민주당 아까 국민의힘에 먹혀들 수 있는 지금 분위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시작하면서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지금 에드벌룬을 띄우는 어떤 상태.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이 정도였던 상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물이라고. 4월 달까지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절박감의 강도가 또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보다 더 심각한 어떤 다른 어떤 묘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월이 점점 다가올수록 한동훈 장관의 오늘 발언 유지가 될지 아니면 뭔가 좀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저희가 앞서 법사위 얘기를 하나 했는데 요거 하나 짧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위에서 민주당 탈당한 민영배 의원 복당 얘기 계속 나오죠. 오늘도 복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판단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저는 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지금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복당 추진할까요? 그러니까 추진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점인 거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현안인가.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자마자. 그러니까 이건 정무적으로도 조금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이 헌재 판결이 이제 결정이 나고 뭐 한 3달 있다가 한번 좀 몇 달 있다가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욕은 먹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조금 여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때 하는 게 차라리 정무적으로도 나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이 과정이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합헌인가 그러니까 뭐 법을 이제 유효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려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거리를 두거나 유감 표명이 이제 당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제 복당 얘기가 나오면은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도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